땅 투자의 모든 것 정책 매매 세금 사기 예방까지 완전 정복 가이드. 여러분, 부동산 하면 보통 아파트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진짜 부동산 고수들이 아파트보다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땅입니다. 아파트는 규제가 걸리면 꼼짝도 못하지만 땅은 개발 계획 하나의 가치가 수십 배 뛰기도 하고 반대로 잘못 사면 평생 팔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기도 합니다. 토지 투자는 그래서 고수익 고위험의 대표 상품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토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용도 지역이 뭔지부터 땅을 사는 절차, 세금, 각종 규제, 그리고 절대 당하면 안 되는 사기 수법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토지 투자의 기본기는 확실하게 잡히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PART 1. 토지 투자 왜 하는 걸까? 토지 투자의 매력. 먼저 왜 사람들이 땅에 투자하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토지 투자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의 이용 가치보다 미래의 성장 가치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매달 월세를 받거나 직접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땅은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개발 호재가 터지면 가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신도시가 들어온다. 도로가 뚫린다.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이런 정보 하나에 땅값이 몇 배씩 뛰는 거죠. 또 하나, 토지는 아파트와 달리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짓고 또 짓지만 땅은 새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토지의 가치는 우상향한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토지 투자의 위험. 하지만 반대로 토지 투자가 위험한 이유도 명확합니다. 첫째, 환금성이 낮습니다. 아파트는 급하면 한두 달 안에 팔 수 있지만 땅은 사려는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몇 년째 안 팔리는 경우도 허다하죠. 둘째, 정보 비대칭이 심합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실제로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건이 대표적이죠. 셋째, 규제가 복잡합니다. 용도지역, 지목, 접도 요건,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알아야 할 법률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잘 되면 대박이지만 잘못되면 쪽박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수인 겁니다. 파트 2. 토지의 종류 용도지역 완전 정리. 토지 투자의 첫 번째 관문은 용도지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이란 국가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토지에 붙여놓은 일종의 이름표입니다. 이 이름표에 따라 그 땅에 뭘 지을 수 있는지,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도시지역. 가장 익숙한 지역이죠. 도시지역은 다시 네 가지로 나뉩니다. 주거지역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입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로 세분화되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다양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2종이면 아파트도 가능하고 준주거지역이면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도 가능하죠. 상업지역은 상가, 오피스, 호텔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입니다. 용적률이 높아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만큼 땅값도 비쌉니다. 공업지역은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중공업지역이 주목받고 있는데 주거와 상업이 함께 가능한 복합개발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로 나뉘는데 자연녹지지역은 일정 조건에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반면 보전녹지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리지역. 도시지역 바깥,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의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토지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에서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 정도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도시가 확장되면 가장 먼저 편입되는 지역이라 투자 매력이 높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을 보호하는 지역입니다. 개발이 제한적이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인 지역입니다. 개발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농림지역. 말 그대로 농업과 임업을 위한 지역입니다. 농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매수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국토 중에서 자연경관, 수자원,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 토지 투자에서 가장 주목받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은 도시 확장이나 개발 계획에 따라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개발 자체가 어려우니까 투자 목적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PART 3. 지목 땅의 현재 용도를 알려주는 신분증. 용도 지역이 큰 틀에서 땅의 성격을 정하는 거라면 지목은 그 땅이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세부 분류입니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때, 공장용지, 도로, 하천 등 총 28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지목을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가장 활용도가 높고 당연히 가격도 가장 비쌉니다. 전은 물을 대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입니다.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답은 물을 대서 벼를 재배하는 논입니다. 역시 농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임야는 산림이 있는 토지입니다. 산지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전용 허가가 까다롭습니다.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입니다. 주차장, 야적장 등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개발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목 중 하나입니다. 지목 변경 투자의 핵심. 토지 투자에서 수익이 나는 핵심 구조 중 하나가 바로 지목 변경입니다.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다면 땅의 가치가 크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평당 30만원짜리 농지가 대지로 전환되면 평당 1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목 변경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임야라면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하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과 절차를 미리 계산해야 실제 투자 수익이 나오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싸니까 산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PART 4. 토지 매매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STP 1. 토지 정보 확인. 땅을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첫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각종 규제 사항, 향후 개발 계획 수립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이니까 반드시 떼보세요. 둘째,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 관계가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에는 담보권 등이 기재됩니다. 특히 가압류나 압류가 걸려 있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토지대장입니다.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시와 토지대장이 일치하는지 꼭 대조해야 합니다. 불일치하면 등기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적도입니다. 토지의 모양과 경계를 확인합니다. 주변 토지와의 관계, 도로 접도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접해 있는지, 접해 있다면 얼마나 접해 있는지를 이 서류에서 확인합니다. STP, 현장 답사 서류만 믿지 마세요. 서류만 보고 땅을 사면 절대 안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 답사는 다다익선이다. 확인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도로와 맞닿아 있는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 진입로가 있는지, 경사가 어느 정도인지, 평탄한 땅인지 급경사지인지, 주변에 축사나 공장 같은 혐오시설이 있는지, 전기와 상하수도 인입이 가능한지, 주변 개발 분위기는 어떤지,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지. 서류상 멀쩡해 보여도 현장에 가보면 전혀 다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 번만 가지 마시고 맑은 날에도 가보고 비 오는 날에도 가보세요. 비 올 때 가면 배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물이 고이는 땅은 건축할 때 큰 비용이 추가됩니다. 낮과 밤 모두 가봐야 소음이나 주변 환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STP3 접도 확인.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접도라고 말하겠습니다. 건축법상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맹지라고 부르는데요. 맹지는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극히 낮고 가격도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도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내 땅 앞에 도로가 국가 소유가 아니라 옆집 사람 소유라면 그 사람이 도로 사용을 거부하면 진입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지만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다녀서 사실상 도로 역할을 하는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 확인과 서류 확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지적도만 보고 도로가 있네 하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STP4 농지임야를 살 때 특별 절차. 농지를 살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농업인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농업경 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무슨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 후 실제로 농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실제 영농업 시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면 농지 처분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분 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팔아야 하고 안 팔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면 원상복구 명령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야를 살 때는 산림경 영계획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인 경우 개발이 매우 제한적이고 준보전 산지라도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TP5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매수매도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주거용은 2년, 공익사업은 4년입니다. 이용 목적을 변경하려면 별도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TP6 계약과 등기. 모든 확인이 끝났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소재지, 면적, 지목, 매매대금, 계약 금중도 금장금 일정, 특약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특약사항에는 도시계획시설 저촉 시 계약 해제 가능, 농지 전용 불허가 시, 계약 무효 등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을 반드시 넣으세요. 잔금을 치르고 나면 소유권이 전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마쳐야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고 이후 매매나 담보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등기 비용으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보통 매매가의 56% 정도를 등기 관련 총비용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PARTO 세금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전부 다릅니다. 토지 투자에서 수익 계산을 하려면 세금을 빠짐없이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모르고 투자하면 돈 벌었는데 왜 남는 게 없지?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살 때 취득세.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토지 취득세율은 4%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 특별세 0.2%가 붙어서 실질 세율은 약 4.6%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토지를 사면
약 460만 원의 취득 관련 세금을 내는 거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꼭 기한 내에 처리하세요. 보유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율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러니까 나대지나 잡종지 같이 특별한 용도 없이 보유하는 토지는 세율이 높습니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예를 들어 사업용 건물이 세워진 토지는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실제 경작하는 농지나 임야는 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 5억 원, 초과부터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80억 원 초과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팔 때 양도소득세 가장 중요? 토지를 팔아서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게 토지 투자에서 가장 큰 세금이고 가장 복잡한 부분입니다. 기본 세율은 소득에 따라 6%,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가 시작되고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2년 미만 단기 보유 후 팔면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1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비사업용 토지 세금 폭탄의 핵심.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실제로 사업이나 농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가 추가되어 세율이 16%, 55%까지 올라갑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사놓고 가격 오르길 기다린 땅에는 세금을 훨씬 많이 매기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5천만 원에 산 토지를 5년 후 1억 5천만 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양도 차익 1억 원입니다. 이 토지가 사업용이면 세금이 약 2천만 원 정도지만 비사업용이면 약 3,5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차익인데 세금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겁니다. 세금 절감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지라면 보유기간 중 실제로 경작을 해야 합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임대를 주고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 보유하세요.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기 시작하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단기 매매는 세율이 높아서 실질 수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매매 계약서와 각종 비용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취득 당시의 계약서, 중개수수료, 법률 비용, 측량 비용, 토목 공사비 등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정규 영수증으로 준비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하세요. PART 6. 2026년 토지 관련 정책 총정리. 1015 부동산 대책의 토지 영향.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됐습니다.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죠. 스트레스 금리도 3%로 인상되어서 대출 심사 시 실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소득이어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매매 신고 관리 강화. 2026년 1월부터 주택 매매 계약 신고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입금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전거래나 실거래가 띄우기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월부터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범위가 확대되어 체류 자격과 국내 주소 보유 여부, 183일 이상 거소 여부까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의 투기성 매수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2026년 토지 시장 전망. 2026년 토지 시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선별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과거처럼 아무 땅이나 사놓으면 올라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수도권과 핵심 지역은 인구 집중과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토지 수요가 유지되거나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산업 기반이 약한 지역의 토지는 가격이 낮더라도 수요 부족으로 장기간 정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 투자는 아파트와 달리 단기적인 시장 뉴스보다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인구 흐름, 산업 배치, 교통 인프라 계획, 행정구역 개편 같은 큰 그림을 봐야 하는 거죠. PART 7. 토지 투자 체크리스트 실전 요약 3900-4100.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서 용도 지역과 규제를 확인한다. 둘,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셋,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면적, 지목, 경계, 도로 접도를 확인한다. 넷, 현장에 직접 가서 도로, 경사, 배수, 주변 환경을 확인한다. 다섯, 접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맹지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한다. 여섯, 농지 임야라면 취득 자격 증명, 전용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일곱,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허가 절차를 준비한다. 여덟,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서 실질 수익을 따진다. 아홉, 비사업용 토지 중과를 피할 수 있는 활용 계획을 세운다. 열, 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전화 권유, 지금 안 사면 없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토지 투자를 한꺼번에 정리해봤습니다. 토지 투자는 분명 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공부 없이 들어가면 그만큼 위험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느리고 규제가 복잡하고 정보 격차가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기본기만 확실히 잡으면 최소한 큰 실수는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